그럼 의사표시를 해줄 때는 반드시 끝에 가서 뭘 해야 돼?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해야 돼. 맞아요? 그게 의사표시라.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의 표시. 여기 의사표시예요. 자, 그러면 의사표시가 만들어지는 단계가, 자, 지금은 2단계에서를 취하는데, 이제 3단계에서를 한번 봅니다. 자, 맨 처음에, 갑이 내 집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걸 효과의사라 그래. 의사표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금 설명드린다고. 효과의사. 팔아야 되면 내가 이걸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살만한 놈한테 혹시 살란가 물어봐야지, 이런 또 생각을 가지게 돼. 물어봐야지. 예? 자, 그걸 뭐라 그러냐? 표시의사. 내가 상대방한테 표시를 해봐야 하지 하는 의사를 가진다. 표시의사. 그러고 나서 어른한테 진짜 네가 내 집 1억 살래?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된다. 물어보는 걸 뭐라 그러냐? 표시행위래요. 표시행위. 그래서 의사표시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의사표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요즘 와서는 요건 뺍니다. 내가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물어보면 되는 것이지, 물어봐야지 하는 생각이 뭐가 필요하냐? 그럴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요건 필요 없다. 지금은 그래서 2단계에서를 취한다.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우리 교재도 그래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본 것뿐이라고. 그냥 요 단계, 2단계. 효과의사와 표시행위, 요 2단계에서를 취한다. 어쨌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봅니다. 의사표시를 요쪽에 중점을 둘 거냐, 요쪽에 중점을 둘 거냐, 또 할 일 없는 어느 놈들이, 학자놈들이 또 헛소리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갑이 어렵게 내 집을 얼마나 갖고 6,900만원, 자, 9,600만원 내 팔게 다른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을한테 표시를 할 때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표시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이걸 의사 표시를 따질 때 여기다 중점을 둬야 되느냐, 여기다 중점을 둬야 되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또 따집니다. 자, 이쪽에 표의자의 의사에 중점을 두자, 이렇게 하는 것을 의사주의라 그럽니다. 아까 우리가 해석할 때 자연적 해석이나 비슷한 개념입니다. 의사 맞아요? 의사에 중점을 두자.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던 밖으로 나타나는 표시인데 표시 여기다 중점을 두자 하는 걸 이렇게 표시주의라고 해요. 자, 극단적인 의사주의를 취하게 되면 갑은 울지만 을이 갑은 웃지만 을이 울고, 맞나요? 극단적인 표시주의를 취하면 을은 웃지만 갑이 웁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제3법상 행위는 요놈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요놈도 좀 고려를 해야 되니까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둘 다를 짬뽕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절충주의다. 자, 우리는 우리 민법에서 그것도 제3법입니다. 제3법. 재산에 관련돼서는 이거는 절충주의를 취한다. 자, 그럼 극단적인 의사주의를 취하는 것만이 있는데 이건 뭐냐? 신분행위는 극단적인 의사주의를 취합니다. 뭐라고요? 신분행위. 표시 잘못됐다고 해서 신분행위를 표시된 대로 무조건 책임지라 그러면 된다 했다, 안 된다 했다?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뭐하러 간다고? 바로 도장 찍으러 가. 도장 찍으러 간다니까? 그래서 신분행위는 무조건 자기 의사대로 하세요. 재산행위를 갖다가 절충주의를 취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극단적인 표시주의를 취하는 것은 공법행위입니다. 자, 공법행위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위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할 때는 국가는 5천만 우리 국민을 다 대상으로 하는데 그 5천만 국민이 자기가 마음속으로 뭘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까지를 다 헤아릴까 못 헤아릴까? 못 헤아려요. 못 헤아리니까 무조건 밖으로 표시된 대로 책임지라 이렇게 요구를 해. 맞습니까? 맞다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단체법적 행위래. 주식, 인수, 청약 행위. 같은, 이걸 다른 말로 단체법적인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자기가요, 이 단체법적으로 해. 단체가 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주식을 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주식을 사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으면서 하루 종일 객장에 나와서 비실비실 놀다가 집에 들어가니까 서운해.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살 마음도 없으면서 청약서를 갖다 집어 던졌어. 사지 뿌렸어. 나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책임 못 집니다. 하면 될까 안 될까? 무조건 자기가 청약서 던진 대로도 무조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이는 무조건 표시주의대로 표시한 대로 책임지더라 이 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취하지만 절충주의를 취하지만 극단적인 의사주의를 취하는 것은 뭐요? 신문행위. 극단적인 표시주의를 취하는 것은 공법행위와 주식인수청행위. 여기 나옵니다. 접수가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절충주의를 취하긴 취하는데 어느 쪽에 더 가까우냐? 가능하면 이쪽에 더 비중을 두겠죠. 어디에? 표시주의에 가깝다. 표시주의에 가까운 또는 치우친 절충주의를 취한다. 여기 조금 있다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조금 이따 바로 보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의사와 표시는 법률 행위를 할 때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야 됩니까? 불일치해야 됩니까? 일치해야 됩니다. 자, 당사자도 있고요. 요 당사자가 능력도 갖췄고 목적도 있고요. 목적이 뭐랬겠어? 그 계약의 내용도 있고 그 내용이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도 갖췄고 그렇다면 요때 의사표시도 있다. 그러면 일단 법률행위 성립했습니다. 근데 요 의사표시가 정상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표시가 뭐 해야 되고? 일치해야 되고 그 의사표시의 형성 과정에서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요렇게 되면 요 의사표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 맞아요? 그래서 이걸 정상적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정상적 의사표시라 그러면 요게 아닌 거네. 맞습니까? 비정상 의사표시는 요게 아닌 겁니다. 의사와 표시가 뭐한 경우 불일치하거나 또는 의사표시 그 형성 과정에서 하자가 있는 경우 요걸 뭐렇게 해서 비정상적 의사표시래. 여기 정상이고 여기 비정상이다. 요래 되면 그럼 요때 요 법률 행위는 뭐가 되고 유효가 되고 맞습니까? 요거는 비정상이니까 요거는 유효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무효나 또는 취소로 가겠다 이 말 아닌가 봐. 맞아요? 자, 그래 따져보겠습니다. 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가 우리 민법 107조 지금부터 공부합니다. 107조, 108조, 109조. 107조가 뭡니까? 비진의 의사표시. 108조가 통정허위 표시. 109조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그 다음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사기 강박 110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자, 요거까지 해놓으시고 잠시만 쉬었다가 요거부터 차근차근 하겠습니다.